(1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하나의 미국이라는 주제로 미국을 갈라놓은 인종적, 당파적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국내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의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오는 23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실 구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실에는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포함되며 구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수석과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으로 구성됩니다. 백화점업계 새해 첫 정기 세일이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정기 세일에서 롯데백화점은 기존점 기준 8.9%, 신세계와 현대, 갤러리아는 각각 전년 대비 10.2%, 8.9%, 8.5%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기념일을 맞아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증시만 열렸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는 연일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어제도 코스피 지수는 장중 급락을 거듭하다가 약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 전망해보고 매수 가능한 종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지표도 그렇고 실적 발표도 모두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유럽 증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어요. 어떤 재료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쉬었지만요. 네. 유럽 증시는 어느새 다시 또 신고가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를 제외하고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프랑스도 뒤따라서 올라오는 모습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유럽의 재무 건전성 위기 자체가 지금은 어느새 사라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어느 정도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을 드라기 총재가 했었죠. 그런 이후에 지금 30%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유럽 증시고, 우리가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미국과 유럽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어느 정도 정치적 움직임, 그만큼 재정 악화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유럽 증시는 악재가 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미국 공화당에서의 3개월 동안 상향 조정을 합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슈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큰 어느 정도의 악재라든지 아니면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당분간의 악재 자체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장 자체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그만큼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그리고 호재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소폭 오른 반면 우리 지수 약 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물론 일본 니케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통화 정책 회의가 진행 중이죠.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1일, 22일 양일간 네.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런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도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라는 거는 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그만큼 일본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나빠진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일본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걸 이제 다른 분위기 속에서도 투자 심리 속에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일본 시장 자체가 강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고 대만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 그만큼 아베 신조 총리의 공격적인 일단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극우화 전향이 좀 강한 아베 총리다 보니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엔화 약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엔화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화적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추가적인 한번 보시면 작년 7월달,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80엔, 79엔에 머물렀던 그만큼의 엔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90엔까지 상당히 쉽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다만 진정세는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JP 모건의 말을 인용해 보면 당분간은 90엔 선에서는 머무를 수 있겠지만 네. 일본이 만약에 물가 상승률 2%까지 도달할 때에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115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관망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일본의 이슈 자체를 좀 더 파고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일본의 이런 이슈를 잠잠하게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세계 2차 대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거의 왕자 자리를 차지했었지만 네. 뭐 하와이까지 넘어가면서 그 부근에서 이제 미국의 간섭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두 방을 맞았죠. 그래서 핵 두 방을 맞고 난 다음에 진정되는 모습 그 자체가 일본 사람만의 특유의 기질이고 그리고 네. 반항적이죠. 그런 모습 자체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중국의 신기를 건드릴 때까지 올라오느냐.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막지 못하겠지만 중국은 일본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호재거리를 찾는다면 중국 시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네. 거. 그 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수 관련주로 우리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하단 자체를 지지해 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끈다는 것은 바로 중국 시장의 강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와 관련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어제 시장 분위기에서도 네.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지금은 중국 내수 관련주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얻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보다 지금 31,000원까지 올랐죠. 그만큼 많은 수익률을 거두고 지금 한 15%에서 한 17% 정도까지 올랐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공략을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군이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수 확대에 관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경콜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 거기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까지 전망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락앤락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강세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요. 일단 하단 자체를 지금은 26,000원 선에서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저점 자체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변곡점 위치까지 올라온 3만 원대에서 3만 1천 원 사이에는 우리가 매물벽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신고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기본 모토 자체가 도시화 계획 그리고 점진적인 소비 확대죠.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본다면 충분히 한국 콜마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사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3만 1,000원대에서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4,000원까지 지금 신규 편입을 하시더라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요, 3만 원이 내려간다면 그때는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손절매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한국 콜마까지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바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유진기업인데요. 저희가 1월 2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천해드린 이후 좀 종목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어제 드디어 14% 이상 급등세가 장중에 보여지기도 했죠. 유진기업 AS 부탁드릴게요.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멘트하고 레미콘 쪽의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강하게 탔었습니다. 일단 뭐 동양 시멘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었는데, 그 동양 기업이 어제 그 화력발전소에 대한 신규 수주가 나오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네. 또 원래 경기가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같이 하면서 어제 시멘트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레미콘 업체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모습이고요. 다른 뭐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랫동안 좀 쉬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추천을 드릴 때도 이미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하이마트를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승인이 금방 안 나와가지고 좀 매각 절차가 미뤄지기도 했었고 8월 달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금감원 승인이 10월 말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그 매각 절차가 미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무사히 성사가 됐고, 그에 따라서 6,500억 정도의 현금이 새로 신규로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앞으로의 재무 구조 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그 나머지 이제 뭐 조금 약간 자질구레한 어떤 그 건설 쪽에 신규로 인수했던 기업들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 건전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3,300원대를 돌파를 한다라면은 네. 그 박스권을 탈출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를 했던 3,300원 도달은 거의 가능할 듯 싶고요. 네.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그 박스권 돌파 여부에 따라서 그대로 좀 더 홀딩을 하셔도 되고, 뭐 상황을 봐서 다시 저점 재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2차 목표가는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일단은 뭐 3,300원 우선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3,800원 정도를 3,800원 이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진기업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도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최근 들어서 네. 그 주가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기 시작한 무선 충전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는 최근에 갤럭시 S4의 출시 계획에서 그 기능으로 포함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사실 갤럭시 S3에서 그것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갤럭시 S4로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채택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 전체를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만큼 시장의 파급력이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당분간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크로버 하이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로버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비록 꼬리를 달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고요.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 무선 충전 기술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형성을 하고 당분간은 강세를 계속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신용 비율도 상당히 많이 개인들한테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할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 매수가 좀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RF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와이즈파워 같은 주식이 있는데요. 특히 RF텍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무선 충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업종은 무선 충전 관련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와이즈 파워라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크로버 하이텍이나 RF텍이 내용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대형 종목들이나 중형 종목들의 상승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통틀어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서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매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약간은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훨씬 활발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와이즈 파워가 오히려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3일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오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틀려지겠는데요. 오늘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가를 한 950원대 근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고 조정을 받더라도 하루에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플러스 출발할 경우에는 그냥 시초가부터 조금 강하게 잠깐 눌리는 타이밍 이용해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발을 그대로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조정을 기다릴 것인지 대응이 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그래서 950원에서 105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15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짧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900원 정도로 깨고 내려오면 바로 끊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하고 비중 조절 꼭 좀 신경 써주셔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와이즈 파워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크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도 우리 시장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연일 좀 관망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살펴봐야 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먼저 여러분 신년 증권 투자 설명회 2호선 대신증권 신천 지점에서 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합니다. 어제 우천 관계에도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좁은 장소에서 다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참 냉탕온탕이죠. 요즘 장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참 힘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탕온탕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시황을 하기 전에 저번에 한번 크게 한번 손해를 큰 소리를 쳤는데 우리 개인 선물 시청자 여러분 지금 2조 정도의 우리 콜이죠 상승 쪽인데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 조금 줄여야 된다.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요. 요즘 주식 자체가 분봉을 보면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는 굉장히 올라갈 때는 분명히 보시면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급속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는 여러분의 이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물량을 꼭 줄여야 된다. 한 번 더 신신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세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연기금 공단이나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의 38%에서 브레이크를 듣고 이 자리에서 주식은 세워놓고 이제 선물로서 계속 이제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한 5천억 갖고 하루에 한 500억 정도 버는 그런 굉장히 짧은 단타를 치고 있고요. 외국인도 서서히 한 이제 2, 3천억 갖고 이제 짧은 단타를 치고 지금 그 1조 8천억 자체가 전부 다 먹은 상태지만 그래도 한 3천억, 2천억에서 3천억을 갖고 짧은 단타를 하고 있으면서 개인들의 피를 말르고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선물에서 계속 이제 전체 증권의 시장의 돈이 증권과 선물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증권은 있지만 선물에서 돈을 계속 빼가기 때문에 증권 자체가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1980포인트 지지 이 지지가 이제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지에서 이 지지에서 주식을 산다 해도 크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자신 없는 분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렴했죠. 이격들을 볼 때 여러분께서 상시 100에서 봐야 됩니다. 100에서 보시면 지금 이격 자체가 이제 수렴한 상태거든요. 수렴했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의 수렴이냐 하락의 수렴이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하락의 수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장 자체는 어쨌든 60일 이평을 한번 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론 60일 이평 가더라도 바로 장대 음봉 나고 그런 계열은 아닙니다만은 장 자체는 힘이 계속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또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단타 치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상은 마이너스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구름에서 지지를 한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 나는 날이다. 아니면 장중에라도 플러스 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번 관심을 두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를 언뜻 보시면 여러분 상승폭에 거의 38% 조정이 짧은 시간에 38% 조정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장은 굉장히 힘이 없으면서도 크게 먹을 거 없는 그런 장이라서 추가적으로 답답하지만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을 보면 선물 자체가 지금 계륵이죠. 선물이 굉장히 계륵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이 262는 깨지 않습니다. 깨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깨지 않느냐? 개인들이 풀로 걸려가지고 계속 돈을 갖다 여가지고 그 돈을 기관들이 계속 빼먹으면서 서서히 말려 죽여가는 개인들을 죽이는 그런 겁니다. 아예 개인들이 막 4,500만 원 손해나면 손절매를 쳐버리는데 50만 원 이런 식으로 궁금하면 500원씩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빼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빼지도 않고 계속 지금 어떻게 개인 돈들이 왜 기관에게 쓸려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말고 단무지 정신으로 지금은 물린 종목도 버티고 지금 추가적으로 돈 넣지 말고 최대한 중간중간 올라올 때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제는 미국이 어제 쉬었고요. 어제 독일 증시나 어제 상해종합 증시, 일본 증시는 혼조 국면인데 상해종합 증시가 어제 0.48 상승했습니다만은 종가에 굉장히 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 종가에 땡겼거든요. 종가에 땡겼는데
전고점에서는 굉장히 저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일본 증시는 어제 장대 음봉을 내보였습니다. 엔화의 약세가 장기적으로 일본 그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상해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 세계 글로벌 모든 증시가 지금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때 이제 긴급 시황을 갖고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장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굉장히 돈 따먹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장 자체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답이 꼭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간단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으면은 장 자체가 1995 이제 저항이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쪽 95점 저항보다는 저점 지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게 이제 1983포인트거든요. 83포인트. 오늘은 굉장히 이제 조가가 조금 장중이 좀 많이 빠지면 1975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장을 굉장히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좋게 보시면 안 되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적다는 것은 돈 먹을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향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를 치고 있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수는 굉장히 약하고 매도도 뭐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렇지만 굵직굵직한 거는 계속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 개인들이 많이 하는 쌍끌인 매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실 때요, 자, 랭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자리가 주식이 분명히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락 추세라가 여러분 2015포인트에서 하락 추세가 접어들었고요. 랭코 차트의 하락 추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지는 1950에서 지지가 있습니다. 저항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950 전후까지 가기 전에는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가기 차트로 봐서는 여러분 지금 가기 차트가 눌림목 주위에 있습니다. 눌림목 주위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스윙 차트는 분명히 하락의 숨고르기 상태에 있습니다. 하락의 숨고르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빨리 나오는 PMF 차트는 이미 주가가 본격적인 하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그만큼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 랭코 차트, PMF 차트를 보면요, 1950포인트, 그 다음에 1900포인트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주가의 강력한 매매는 1950원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매물대 보시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보다 75포인트 이하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1950포인트까지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저게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여러분 하루 또 쉬어가야 된다. 제 친구는 나와가 매일 쉬어가는 것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쉬어가는 자에게 지금 복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를 보면 분명히 변곡점입니다. 이 변곡점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변곡점인데 큰 변곡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보다는 앞으로 한 주 반 정도, 다음 주 수요일 전후에서 큰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대로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선차들을 보면 지금 후행 스팬이 캔들에서 곧 들어가는 본격적인 조정이 곧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차근차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님 차례상에 여러분 장고장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고장에 잡주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고장에 우량주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쉬십시오. 오늘 또 푹 쉬는 하루가 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자제하자.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상사입니다. 자동차 철강 및 플랜트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현대그룹 관련 주식입니다. 현지 법인 12개사와 해외 지사 28개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마케팅 서비스가 강점인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대주 지분이 현대중공업 51%, 국민연금 8%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상 일봉 주목 바닥권이며 거래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이 정별되어 있고요.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 MACD 오실레이터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3주간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에서 22,300원이고요.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예상 수익률은 10%입니다. 손절가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현대상사와 더불어서 짧게 단기 승부할 수 있는 종목도 한 가지 더 알려주신다고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단기 종목은 대동스틸입니다. 현재 제가 방송 출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추천주도 얼마 안 되고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니 상승 속도도 약간 느린 것 같아서 오늘은 상승 추세가 빠른 종목으로 단타와 단기 승부를 같이 할 수 있는 한 종목을 가벼운 마음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단기 승부주는 대동스틸입니다. 차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금속 및 광물 관련 회사입니다. 포스코의 8개 연료 제품 지정 판매 업체 중 상위권을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고요. 한국과 러시아 간 가스철도 건설 시 수혜주로 구분되는 회사입니다. 보유 기간은 3일 이내로 단타 및 단기 승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3,500원에서 3,800원 사이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4,4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400원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니 약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내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 종목은 상승률이 상당히 높으니 조금씩 매수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락앤락.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중국 소비 관련주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위치다라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우리 ETI. 다음 달 5일 상장 예정인 자회사 우리 ENL의 실적 호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신한지주. 신용카드 규제에 따른 이익 감소폭이 제한적이고 성장이 지속된다는 점, 금융권 최고의 이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52,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CJ-CGV. 4분기 실적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와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현대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다날. 모바일 직불카드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 진출에 따른 신규 수익원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대응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요즘 시장을 보면 투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순간적인 급등락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도 전일 같은 경우는 선물은 매수했는데 또 주식은 매도하는 이런 엇박자의 모습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역시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원화 약세에 따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매물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주식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선물도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를 했지만 아직도 누적 매도가 13,000개 정도 남아 있어갖고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매물은 외국인 투자들도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일단 5일선이라든지 21선 아닌 하향 기울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5일선이 상승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5일선과 21선의 기울기가 하향 기울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는 마인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 락앤락이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락앤락은 투자분들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철저하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락앤락은 일단 2011년 8월 5만 원대 고점을 경신한 다음에 지금 2만 5천 원대의 주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절반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락앤락은 주부님들이 더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바닥에서 턴의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이 상승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일선도 단기적으로 상방의 패턴을 갖춰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가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고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국 관련주로서 중국 소비 패턴의 변화, 이 중국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수혜주로 관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락앤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가도 지금 2만 5천 원대라면 거의 바닥권대에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락앤락의 주가 하락 원인은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4포인트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그렇지만 158억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50억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소를 했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가디언스보다 높게 나오면서 락앤락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해 실적 부진 원인이었던 재고 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재고 관리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 부분에서는 높은 브랜드력을 중심으로 해서 유아용품 런칭이 더해지면서 외형 선정이 한 20%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고 또 중국 소비 관련주에 수혜주기도 하고 또 이제 본격적인 턴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면 기술적으로 또 지금이 주가가 급등해서 투자분들이 매매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다면 상당히 매매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은 바닥권대에서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기술적으로도 21선과 5일선이 상승 기조의 모습을 틀을 갖춰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서둘러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지만 눌림목을 줄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해 나가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월 20일 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시 35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죠. 다만 야간 선물 지수가 올라와서 좀 빨간불을 기대했는데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양 지수 모두 좀 빠지고 있네요. 네, 지금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등락률은 지금 강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의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와 또 해외 글로벌 증시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죠. 오늘 EU 쪽에서 이제 재무
경제장관 회의가 일단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른 이제 부분들은 좀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 오늘 이제 광역급행 이제 철도 정책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이제 수립해서 대통령 인수위에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새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도 반영할 목적으로 좀 마련이 된다고 하니까요. 광역급행 철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세미나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LG생활건강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사안도 우리가 좀 장중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이제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구글의 실적 발표,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 또 IBM 그리고 AMD, 두폰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규모의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제 동시에 섞어난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꼭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군용 레이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쓰이는 아날로그 칩의 세계 최대 생산 업체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전 세계 전자 그리고 산업용 기계 산업에 대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실적 발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상 지수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1986포인트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코스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0포인트와 2040포인트 흐름 예상을 하고 이번 주는 전중 후 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좀 크게 열어두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장이 좀 심오합니다. 웨더독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변동성이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금 시장의 큰 영향은 현재 시장의 수급 주체가 없고 또 주도주마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급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해드렸던 업종들이었죠.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건설주, 증권주, 금융주 이렇게 세 업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건설주, 증권주, 금융주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랜만에 유럽 쪽으로 한번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유럽 증시를 놓고 보았을 때 뭐 영국과 닥스 뭐 오늘도 뭐 지난 긴 밤 동안 또 많은 상승들을 좀 해주었었는데요. 오늘로부터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열릴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과 또 그리고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한 유럽 안정화 기구에 대한 운영 방안 등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 안정화 기구가 약 5천억 유로의 지원금을 각국 은행에서 지원하는 시기와 또 방법이 결정된 예정이고요. 또 유로 위기 해법의 큰 틀의 방향성이 나온 이후에는 유로 시황이 진행 상황을 그냥 보고쯤으로 그냥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는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2월 초에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유럽 쪽에 대한 뭐 부채 한도에 대한 좀 큰 걱정들이 많지만 실제로 미국 재정 절벽이나 중국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의 이슈도 이제 좋은 쪽으로 한숨을 좀 돌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물론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과 또 뱅가드가 현재 이슈이긴 하지만요. 이젠 실적 시즌에 들어온 만큼 실적과 또 경제 지표들이 많이 우상향되고 있죠. 또 경제 지표에 대한 이제 충실할 주식시장의 본연의 이슈 흐름으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세계 증시 흐름을 우리가 만드는 가장 큰 힘은 현재는 그 돈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또 그 힘으로 경제 지표가 또 살아나고 있고 또 주가도 상방향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결국에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좀 더 경제 지표를 우호적으로 끌고 나오고 또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수급 동향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 쪽에서 내놓는 물량들은 지금 수급 부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놓고 봤을 때 펀더멘털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우리 거래소 쪽에서는 꾸준한 개선세가 나올 것이고 또 향후에도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부담에 의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리고 시장 추세가 펀더멘털 모멘텀에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과거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당분간 우리 지난주 후반부터 단기 지지선을 보여주었던 코스피의 1970포인트 지지력 확보 여부에 따른 우리가 탄력적인 대응 자세가 오히려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최근의 수급 불안에 따른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저점 매수에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일본 증시에 대한 모멘텀 이슈들이 많다고 그랬죠. 지금 일본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상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곧 일본 국채 매도를 불러올 것이라는 거고 또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대로 만약에 일본이 매우 강한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총수요에 대한 증가의 수혜 감소 가능성이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외국인이 원화 채권 매수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 일본 증시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금리 동결에 대한 여부도 우리 장에서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와 또 옥석 가리기도 이번 장에서는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체크 포인트와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의 2013년 증시 대전망 강연회가 오는 1월 26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